안녕하십니까. 이번 2020 전주시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스마트시티를 위한 추진 전략 발표를 마친 에듀에시 글로벌 파트너스 대표이사이자 OECD 산업자문위원회 디지털경제 한국 대표위원 전중헌입니다. 이번에 저는 우선 최근 2020년 9월 OECD에서 발표한 스마트시티와 포용적 성장의 핵심 내용, 그리고 제가 참여한 OECD 산업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스마트시티 관련 동향들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현재 글로벌 스마트시티들이 어떤 정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스마트시티를 위한 제언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에듀에시 글로벌 파트너스라는 스마트시티 전문기업의 창립자이자 대표이사입니다. 그전에는 약 23년 동안 휴렛패커드의 기업 서비스 그룹과 DXC 테크놀로지의 한국 대표이사 겸 아시아 태평양 지역 부사장을 역임했습니다. 이 외에도 전 세계 스마트시티 업체들의 모임인 글로벌 스마트시티 얼라이언스 회장과 소프트뱅크 로보틱스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스마트시티 고문, 그리고 경제개발협력기구인 OECD에서 산업자문위 디지털 경제 부문 한국 대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마트시티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스마트시티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아직 없습니다. 이는 각각의 도시나 주체별로 추구하는 방향성이 달라서인데요. 도시 서비스를 향상하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 제공을 위해서 디지털이나 ICT 기술을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유럽연합이나 UN 같은 공공에서는 스마트시티의 정의를 아젠다와 도시공간 측면을 많이 강조하는데 IBM 또는 시스코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스마트시티를 좀 더 테크놀로지에 포커스해서 정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시티에 대해 평가하고 분석하기 위해 기준을 세우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이 스마트시티에 대한 명확한 정의입니다. OECD에서 다양한 스마트시티를 분석하고 내린 결론은 스마트시티란 디지털화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보다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 서비스와 환경을 조성하는 여러 참여자 간 새로운 협력적 도시개발 접근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도시생활의 도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도시 생활 방식을 향상시키려는 스마트한 노력과 관련된 거주민 생활 개선 부분, 도시 삶의 향상을 위한 정책 결정에 있어 시민과 이해관계자의 참여 증진과 지방정부 등과의 협력적 파트너십 강화와 관련된 참여 및 협력 부분, 오픈 데이터에 대한 공공 접근성 향상, 사적인 영역, 공적인 영역의 연계, 중앙지방도시정부가 협력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 거버넌스, 계획,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 디지털 혁신을 통해 다양한 도전에 맞서기 위한 통합되고 종합적인 접근을 뜻하는 디지털 혁신 총 4가지 부분을 나누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금의 스마트시티를 도시경제 발전 정도 및 도시 단계에 따라 선진국의 구도심에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개발도상국의 구도심에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개발도상국의 신도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선진국의 신도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이 4가지로 분류하고 혁신의 유형에 따라서도 기술적, 조직적, 협력적, 실험적 혁신으로 분류하여 각 분류 및 특성의 결합으로 다양한 스마트시티의 유형이 나타난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정의와 분류를 바탕으로 OECD의 성과 측정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서비스 혁신, 지능화, 지속 가능성, 개방성, 도시 혁신, 인프라 통합,
협업, 거버넌스 등 8개 기준으로 스마트 시티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표를 적용할 때 수익성, 도시 간의 차이,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위한 도시의 역량, 성과 측정 방향, 측정 패러다임 변화, 부정적 결과에 대한 교육 등이 고려되어야만 합리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스마트 시티 핵심 추진 전략을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스마트 시티 정책은 모든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로 설계, 시행, 모니터링 되어야 하며 실제 스마트 시티 기술을 통하여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스마트 시티 구축에는 도시 혁신,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정부의 주도적 지원이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객관적인 성능 측정입니다. 한정적인 자원을 옳은 방향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객관적 성능 측정을 통한 자원 배분과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스마트 시티 조성을 위해선 탈규제뿐만 아니라 규제의 적정화, 인프라와 같은 공공재 조달 선행을 위하여 스마트 시티에 적합한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시티 구축은 도시나 민간 부문만의 사업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함을 강조하며 하향식 개발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이 5가지 전략은 글로벌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스마트 시티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고려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국의 글로벌 스마트 시티 현황과 관련하여 하이라이트한 내용 중 몇 가지를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 스마트 시티 확산을 위해 정부 지원 15개 선도 모델과 민간의 23개 실행 모델 진행을 통해 초기 공공 선도형에서 현재 민관 협업으로 스마트 시티 개발 방식을 변화해가는 모습이 주목을 받았고, 캐나다의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확정하고 도시별로 후보를 받아 경쟁을 거쳐 오디션 방식으로 개발 도시 및 방법을 선정하는 민간 협력 방식의 모델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14개 대도시와 지역들을 연결하는 메트로폴리탄 시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외에도 전국에 119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부분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의 경우 최근 한국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BRT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도입하며 친환경 도시의 전환을 시도하는 부분이 많은 하이라이트를 받았고, 그린 뉴딜로의 전환을 꿈꾸는 우리나라가 참고해 볼 법한 부분입니다. OECD에서는 한국에 대한 관심도 많았습니다. 한국의 스마트시티 추진 및 역사를 건설 단계인 2003년부터 기존 인프라와 서비스 통합으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한 2014년부터의 연계 단계, 그리고 혁신 창출 및 도시 문제의 해결에 2017년부터 현재까지의 고도화 단계로 구분하여 해당 구분별로 대상 정보, 플랫폼, 법률, 주체, 대상과 프로젝트까지 다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쟁력으로 한국의 강점인 ICD 기술, 스마트폰 등의 기술 경쟁력을 행정, 치안 등 다방면으로 적용한 부분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트렌드를 정리해보면 우선 스마트 시티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분류를 통해 성과 측정 기준을 마련했고, 각국의 여러 사례들과 한국의 사례들을 조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 스마트 시티 성과 측정 기준에 대한 측정 방법 구체화와 도시가 당면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플랫폼으로의 전환, 그리고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차별점을 활용할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OECD에서 국가적인 측면의 스마트 시티를 살펴봤지만 이 외에도 여러 주목할 만한 민간 주도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나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메카 통합 관제 시스템의 경우인데요.
글로벌 IT 회사인 DXG 테크놀로지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성지 순례객 압사 사건 이후에 성지 순례객을 대상으로 입국부터 출국까지 엔드-투-엔드로 의료 및 동선 관리를 포함한 5D 종합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호평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핸드폰부터 웨어러블 기기, 키오스크, 네임태그 등 다양한 장비들과 IoT 기술을 활용하여 메카 대사원을 중심으로 순례객들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관제실에서 파악할 수 있게 구현하였습니다. 해당 데이터를 가공하여 순례객에게는 앱을 통해 대사원까지 안전을 위한 최적의 동선을 제공하고 스태프들에게는 필요시 즉각적인 업무 명령을 통해 순례객 쏠림 현상을 획기적으로 사전 감소시켰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사가 폐교된 4년제 대학교 캠퍼스에 구축한 KPA 안동 공무원 기숙학원의 스마트 캠퍼스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약 10만 평 규모 8개의 동 건물에 스마트 웨어러블 밴드를 포함한 각종 IoT 디바이스, 블록체인 DID,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 통합 플랫폼을 통해 학생 개개인별로 헬스케어 정보, 생활 정보, 위치 정보, 오프라인 학습 정보, 온라인 학습 정보 등을 분석해 개인 맞춤식 학습 가이드와 캠퍼스 관리 시스템으로 대면과 비대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학생들에게 블루투스 기반 스마트 밴드를 지급하고 10만 평 캠퍼스와 8개 동 건물 곳곳에 블루투스 리더기를 장착하여 모바일이나 스마트폰이 없어도 스마트 밴드만으로도 이동한 학생들의 상황, 생활, 건강, 온라인, 오프라인 정확한 위치와 동선을 데이터화하고 가공하여 관제실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합니다. 이렇게 모인 오프라인 데이터와 학생 건강 생활 정보들, 상담 정보들, 온라인 수강, 시험 정보 등의 온라인 데이터들은 IoT 허브와 API를 통해 수집 분석되며 교사와 관제실에서는 데이터 기반 분석 자료로 학생들의 학습 현황 및 수준, 현 위치 등을 파악하여 데이터 기반으로 개인 맞춤식, 대면, 비대면의 양방향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당사는 스마트 시티 분야의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 스페인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그리고 2020년의 글로벌 IDC 기간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스마트 시티 교육 분야 최종 후보 선정 등 국내외적으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IDC에서는 대만과 중국의 주요 정부 프로젝트와 경쟁하며 민간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최종 후보까지 올라 매우 의미 있는 결과를 달성했습니다. 이외에도 소프트뱅크 로보틱스는 세계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인 페퍼, 자율주행 서빙 로봇인 서비, 인공지능 청소 로봇인 위즈 등을 통해 코로나에도 안전한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기 위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인 페퍼는 영상인식 AI와 싱글샷 안면 검출기를 이용해 최대 5명의 얼굴을 한꺼번에 스캔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용객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판별하여 마스크 착용 권고가 가능합니다. 자율주행 서빙 로봇인 서비는 구글 개발자 출신인 하정우 대표가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한 베어 로보틱스의 첫 번째 로봇입니다. 해당 로봇은 라이다와 3D 카메라를 활용하여 좁은 실내에서도 안정적으로 음식을 운반할 수 있음을 검증받고 소프트뱅크 로보틱스와 협업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대유행 이후 비대면과 청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청소 로봇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뱅크 로보틱스의 청소 로봇 위즈는 청소와 공기 정화를 AI 자율주행 방식으로 진행하여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시대에 비대면 고객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으로 전 세계에 약 1만 대 이상 팔린 스테디셀러도 기존 인력과의 협업을 진행 시 기존 대비 약 2배 이상의 효율 상승을 보장합니다. 앞으로
글로벌 스마트시티 발전을 위한 제언입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의 팬데믹 대응을 위하여 앱, 열 화상 카메라 등의 정보를 결합하여 실시간으로 위치 추적 및 열 감지로 동선 모니터링과 접촉자를 선별 관리하는 사전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의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에 대하여 방역 수칙이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되고 피해 최소화가 중요시되면서 도시 차원에서 시민들의 건강 현황을 사전적으로 빠르게 파악하고 접촉자를 빠르게 선별하여 건강 보안 그리고 안전까지 관리하는 신속성이 더욱더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역을 위한 안전 통합 플랫폼은 앞으로의 스마트 시티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디지털 로컬 경제 통합 플랫폼입니다. 소상공인, 시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반 지역 화폐를 서비스를 구축한 후에 로컬 이커머스 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블록체인 기반의 자율 생태계를 갖춘 로컬 경제 통합 플랫폼을 만든다면 자생적으로 스마트 시티 생태계의 큰 축을 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손꼽히는 관광 도시이자 디지털 트윈 기술을 선도하는 국토정보공사가 위치하고 있는 전주시에 시민과 관광객, 대행사, 소상공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지역 카페를 통해 단순한 지역 카페가 아닌 지역 카페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지속 가능한 생태 도시로서 글로벌 스마트 시티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포용적 성장을 한층 실행할 수 있는 이 전주시에 가치를 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오늘 발표를 마치겠으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 전주시와 저에게 연락 주시면 또 다른 논의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